안녕하세요. 주식 나텔입니다. 오늘은 또 소룩스 차트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목표가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가 차트라는 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중요하지 기법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종목 하나 주세요. 종목 거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 시켜놓고 배달 음식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이제 하면서 환불 요청하고 하는 사람들을 배달 거지라고 해요. 종목 거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뭐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면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표가 차트는요 세력들이 올리는 공식 그대로를 갖다가 차트에 구현해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뭐 소룩스 차트를 보시면 목표가 라인에서 무거운 자리가 나오면 요런 자리들이 익절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녹색 칸을 뚫고 올라가도 급등주 자리, 노란색 칸 상단이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목표가 차트 설명은 이렇게 했고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목표가 차트 체험방이라는 거를 텔레그램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야. 내가 못 팔았어. 물려있는 종목이야. 목표가 차트를 딱 그 종목명을 치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2번까지는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전부 다 전산 작업해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자, 일단 소룩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얘기는 이제 집어치우고 차트적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인 공시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국 금감원에서 이 합병을 할지 말지를 심사를 하는데 여기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또 다시 정정 공시 요구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합병 그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나왔고 시간의 하한가를 가고 오늘도 마이너스가 돼서 갭 하락으로 떨어진 차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룩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조명회사예요. 그리고 아리바이오가 소룩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이 아리바이오 회장이 이 소룩스 지분을 취득을 하고 대주주가 되면서 계속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시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시비를 갖다가 이제 산 사람들이 있겠죠. 전환사채 말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 전환사채 매수한 기업들이 뭐 결코 뭐 개인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전환사채를 매수한 세력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상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룩스가 합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냥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룩스 회사가 필요한 건 아리바이오예요. 아리바이오는 왜 소룩스가 필요한가? 자, 기술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임상을 갖다가 하고 임상 3상까지 완료가 해서 우리는 약을 잘 팔고 있어요라고 증명을 해야지만 기술 특례 상장이 된다라는데 아리바이오는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상장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기술 상장이 실패를 해서 우회 상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룩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시총 싸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이 종목을 갖다 인수를 싸게 할 수 있고 싸게 한 다음에는 종목 이름을 바꾸면 되니까 바이오 업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리바이오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록스에 대해서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알고 나면 생각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판단한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책임 물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투자 판단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소룩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아리바이오가 그 치매약을 2상까지는 완료를 잘 했어요. 완료 잘하고 결과도 좋았어. 이제 3상을 해야 돼. 3상은 대규모로 해야 돼요. 최소 1,500명 이상. 예.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그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뽑아야지만 3상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자 모집을 하고 그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 비용을 아리바이오가 다 대주면서 그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들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니 뭐 1,500명 해가지고 병원비 해봐야 뭐 몇억 되겠냐, 몇십억 되겠냐, 그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위약 대조군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에서 임상할 때. 그건 뭐냐? 가짜 약을 줘서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까지도 데이터에 넣어야 돼요.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먹었는데 상태가 좋아진 사람도 있어. 이러면 그거는 이제 데이터로 해서 안 먹었는데 가짜 약 먹고도 좋아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 대조군 이 사람들도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사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프로젝트이고 1년 이상 꾸준하게 복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약값은 약값대로 나가고요. 병원비 나가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룩스를 통해서 CB 발행을 한 것이고 소룩스가 만약에 합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아리바이오는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려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리바이오를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출이 막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푸싱 제약, 중국의 푸싱 제약하고 그 다음에 저 UAE 거기에 아르세라 그 기업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이 뭐냐면 일단 지금은 푼돈을 주고 너네한테 계약금을 주고 너네가 진짜로 삼상을 통과하면 우리가 그 판권이랑 이런 것들을 사겠다라고 계약서를 받아놓은 게 1조가 넘습니다. 각 기업당. 그래서 푸싱 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5위이고 그 규모를 따져보면 매출액이 한 8조 정도 나와요. 8조 정도면 우리나라 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입니다. 그 기업에서 먼저 찜을 해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르세라라고 해갖고 UAE 회사에서도 찜을 먼저 해놓은 거야. 계약금 걸고. 자, 그랬는데 임상을 실행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룩스 합병하겠다고 이제 그 공시를 내놨는데 이 금감원에서 봤을 때는 소룩스 주주들이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거야. 그래서 소룩스 주주들한테는 이건 안 좋은데 그리고 너네는 매출이 안 나오잖아 지금 당장. 그거 갖다가 지금 계속 반려가 된 거예요. 총 9번째입니다. 이 우회상장이라든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 데서 9번 반려된 그런 기업들은 이때까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아리바이오 같은 입장에서는 아리바이오 주주 입장에서는 아리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소룩스 주식을 신주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합병이 되면. 근데 그 합병 비율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합병을 그 비율을 정하는 이 주가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룩스 구주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 아리바이오는 2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바이오 갖고 있는 사람들 주식 2개를 갖고 있으면 소룩스 주식을 1개를 더 준다. 이게 소룩스 주주들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가 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리바이오가 지금 3상 결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26년 6월 달 되면 삼상이 끝나요. 끝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내년에 3분기, 4분기에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까지 지켜봐야지만 이 소룩스 종목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상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갈 게 뻔하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 붐이 불었고, 한국 전쟁 끝나고도 한국에서 베이비 붐이 불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전쟁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쟁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구가 학살 정도로 볼 정도의 인구 소멸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치매가 걸릴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는 걸린다고 바로 죽는 병이 아니죠. 그 간호하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있다? 이거는 대박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치매 약에 대해서 나는 이걸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베팅하는 것이고, 나는 성공 못한다고 본다라고 하면 베팅을 안 하시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선택지가 또 있어요. 소룩스랑 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베팅 하시는 거고, 소룩스랑 합병을 못한다고 본다라고 하면 베팅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소룩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리바이오의 적정한 시가총액 계산, 그리고 아리바이오가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계약금 받은 거 빼고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무적인 어, 회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가 나온 이유가 1차부터 9차까지가 다 그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리바이오 입장에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뭐냐? 아리바이오 시총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바이오 주주들이 당장은 불만을 갖겠죠. 자, 그래서 소룩스 주주와 합병을 할 때도 소룩스 주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금감원에서 판단할 때 적정한 주가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합병 이후에 주가가 날아가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판권 계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총 아리바이오가 3상에 성공을 하고 FDA 품목 허가에 등록이 되고 이제 치매약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일단 푸싱 제약은 중화권 마카오까지 전부 다 유통을 맡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아르세라 얘네는 남미까지 전부 다 중동 남미를 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리바이오는 충북 제천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충북 제천 공장에서 생산하는 약들은 전부 다 유럽에 직수출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랬을 때 직수출 빼놓고 두 그 판권을 이제 그 계약한 회사들로 이렇게 봤을 때 로열티가 얼마나 들어올까를 보면, 그냥 어, 로열티만 가지고도 1년에 몇천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리바이오가 3상에 성공하는 것.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만약에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6월달 다 돼가지고 막 소룩스 아리바이오 주가가 막 올라간다 이러면 사고 싶어도 사기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옵니다. 자, 그리고 소룩스랑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 아리바이오 회장이 지금 계산상으로는 800억 원을 투자했다. 물론 소룩스 지분을 사고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CB 발행을 해서 그 번 돈이지만 그거 전부 다 임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아리바이오 입장에서는 소룩스랑 합병이 안 되면 임상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아리바이오는 소룩스가 무조건 필요해.
소룩스 입장에서는 합병 안 되면 그냥 조명 회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조명이 옛날에야 뭐 백여 그 우리가 쓰던 그 형광등에서 백열 전구에서 LED로 바꿀 때, 자 이때는 좋은 회사였지만, 신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신기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난 몰빵할 거야 이러면 작살나는 종목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진짜 망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라는 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정하게 내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을 사놓고 내년에 결과 발표가, 일단 아리바이오 결과 발표는 6월 달에 그 임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3, 4분기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이제 최종 목표지만 일단은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룩스 차트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보면, 첫 번째 합병이 무조건 된다라는 가정 하에 합병이 되고 아리바이오가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 FDA 품목 허가가 돼서 미친 듯이 팔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그거예요. 나는 이거를 손절할 각오를 가지고, 손실을 볼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샀는데 나는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손절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세력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불안할 때, 불안할 때, 혹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뭐 올랐다고 하지만 바닥에서 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럴 때 투자를 해놓고 1년 정도 지켜본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소룩스가 바로 뭐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인 부분에서 사놓고 기다리겠다, 나 1년 보겠다. 왜냐하면 내년 3, 4분기가 돼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만약에 들고 있다가 만약에 합병이 됐어, 그래갖고 막 이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0% 수익이 났다, 그럼 팔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정확하게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딱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일단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는 모든 종목 리뷰를 할 때 뭐 대본을 써놓고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껍데기, 그러니까 유튜브를 딱 봤을 때 뭐 제목 화려하게 나오고 잘 꾸며진 거 있죠. 그런 애들이 사기꾼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표가 차트는 어떤 건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목표가 차트 체험방 만들어 놓을 거고요. 뉴스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있고, 목표가 차트를 떠나서 오늘은 공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재료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인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패스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손실이에요, 손절하면 돼요, 하기 싫은 분들은. 근데 나는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계속 진행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소룩스 공시에 대해서,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좀 재료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차트 체험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주소를 밑에 적어 놓을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